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미스트를 간단히 지배하는 캐간지화 강사 김원주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지금부터 제가 화원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강의를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항상 가장 좋은 게 예습일까요? 복습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습이 굉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습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유는 예습이라는 건 내가 모르는 걸 먼저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의 제일 좋은 방법은 복습이에요. 여러 번 반복하는 거. 그래서 암기했던 거 잊어버렸다 또 암기하고 또 잊어버렸다 또 암기하고 또 잊어버렸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탁 이렇게 능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 쪽은 빼고 여러분들한테 계정화하기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내용들 한번 전달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구나 하는 그 감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1강의 인류의 문명과 화학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그 제목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인류 문명과 화학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키가 뭐냐면 이거예요. 인류가 살아가는데 문명이 계속 발달해 가요. 발달해 가는데 화학이라는 게 문명과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나 요것만 아시면 돼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내용을 공부할 때는 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바깥으로 나오세요.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제목이 어떤 게 있나 이렇게 한번 큰 눈으로 한번 봐보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여러분 제 교재 4페이지에 보시면 처음에 인류 문명 발전과 화학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오른쪽 페이지에 4번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여기 인류 문명과 화학에서는 이렇게 4가지를 할 거예요. 4가지. 그럼 갈게요. 첫째, 맨 처음에 나오는 거 불의 발견과 이용이 있죠. 자, 불에 대해서 하나 배울 거고요. 두 번째, 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철. 인류 문명에 영향을 많이 줬죠. 그 다음 세 번째, 밑에 보면 NH3 하면서 암모니아라는 게 나와요. 자, 암모니아. 요 암모니아가 인류 문명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거.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네 번째 화석 연료가 있어요. 화석 연료. 요 4가지가 화학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하나씩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막 자세하게 너무 그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 이런 내용들을 내가 공부하는구나 하는 그 딱 감만 딱 잡는 거예요. 감을 잡아. 감을 잡으면 어떻게 돼? 감이 터져. 미안해 얘들아. 자, 감을 잡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해볼게요. 불의 이용에서는 이런 거예요. 거기 발견이 있고 이용이 있고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불의 발견 잘했죠. 그치? 번개치고 불 발견 잘했어요. 이용 잘했죠. 이용 잘했어. 그래서 거기 보면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뭐 광속에서 뭐 다른 것들 녹여서 꺼내기도 하고 불들이 한 일이 많잖아. 이제 거기 역사적 의미. 인류가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문명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거. 물질 변화를 탐구하는 화학의 세계가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 당연하죠. 불이 있어야 끓이고 녹이고 뭔가를 할 거잖아. 그러니까 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좋은 말이 답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좋은 말이 답. 인류 문명의 좋은 말이 답. 되셨죠? 자, 이제 밑에 철의 이용으로 갈게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돼요. 철. 자, 요 두 번째 있는 철부터 갈게요. 지금부터. 자, 철. 이 철에서는 2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2가지.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청동기, 철기. 왜 구리를 철보다 먼저 사용했을까? 이 금속의 사용 시기라는 거 하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용광로를 아셔야 돼요. 자, 이제 하나씩 갈게요. 우리가 옛날부터 하다 보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죠. 그리고 현재잖아. 그럼 생각해보세요. 청동기 시대 다음에 그 다음에 철기 시대가 왔다고요. 그럼 청동기의 동이 무슨 동자야? 구리 동자잖아. 이렇게. 구리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 철기, 철을 사용했어요. 왜 구리를 먼저 사용했을까요? 이게 문제야. 잘 생각하세요. 광산에 가서 당당당당당 해가지고 캔단 말이야. 싹 캐면 어떤 걸 먼저 발견하겠어? 많은 걸 먼저 발견하겠지. 많은 거. 그럼 지구상에 구리가 많을까요? 철이 많을까요? 철이 많아요. 그러니까 발견은 분명히 철을 먼저 했을 거라고. 근데 양이 적은 구리를 먼저 썼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키. 자, 어떤 금속을 먼저 사용하느냐에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거 무조건 반응성이 작은 거부터 먼저 사용합니다. 반응성이 작은 거. 반응성이
구리하고 철 중에 철이 반응성이 더 좋아. 그러니까 반응성이 좋으니까 철은 이렇게 산소하고 잘 붙는단 말이야. 산소하고 붙어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녹슬었다고 하죠. 이해가시죠? 그럼 옛날 사람들은 이 산소를 띠기가 어렵다란 말이야. 지금은 용광로가 있고 그러니까 금방 하지만. 근데 구리는 반응성이 작으니까 산소랑 잘 안 붙어. 그러니까 순수한 구리를 얻어내기가 쉽죠. 이해가셨죠? 고로 왜 청동기가 철기보다 먼저 사용됐을까? 구리가 왜 철보다 먼저 사용됐을까? 라는 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반응성이 작은 것부터 먼저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여기 매장량 보세요. 알루미늄, 철, 구리, 금. 지구상에 가장 많은 금속이 알루미늄이고요. 그 다음 철, 구리 이런 순으로 간다고요. 근데 사용 시기는 구리를 먼저 썼어요. 아, 왜 그래 했게? 무조건 반응성이 작은 것부터 쓴다. 됐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속이는 게 하나 있어요. 녹는 점이 낮으면 재련이 쉽거든. 녹는 점이 낮으면 금방 녹여서 틀에다 부으면 탁탁탁 만들 수 있잖아. 녹는 점이 낮아서 재련이 쉬운 걸 먼저 썼다라고 하면 큰일 나요. 요건 부해품이에요. 녹는 점이 낮으면 재련하기 쉬운 거 맞거든. 그러면 빨리 쓸 수 있거든. 근데 아니에요. 알루미늄은 지구상에 제일 많죠? 얘는 녹는 점이 약 660도씨로 굉장히 낮아요. 소금보다도 낮아요. 금속인데. 근데 알루미늄은 반응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19세기 말부터 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녹는 점이 낮아서 재련이 쉬운 것부터 먼저 사용한다가 아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야. 반응성이 작은 것부터 써. 반응성이 작은데 녹는 점이 낮아서 재련이 쉬우면 더 좋아. 이해가셨죠? 요건 부해품. 그러니까 무조건 반응성이 작은 것부터 먼저 사용한다. 요거 아셔야 돼요. 됐죠? 자, 여기 이용, 농기구가 발달하고 운송수단의 변화가 오고 역사적 의미, 인류 문명이 전 분야를 크게 발전시키고 철이 사용된 지 수천 년이 됐는데 지금도 계속 쓰고 있고. 되셨죠? 그래서 인류 문명에 영향을 많이 주죠. 자, 반응성이 작은 것부터 쓴다. 그 다음 우리 화원에 저 맨 뒤편에 가면 산화환원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철의 재련이 나올 거거든요. 철의 재련을 여기서 살짝만 짚고 갈게요. 살짝만. 뒤에서 자세히 할 거니까. 자, 첫 번째는 사용식이라는 거 잡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철의 재련이에요. 재련. 이 철의 재련은 제가 뒤에 나중에 산화환원에서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 분명히 선생님들이 살짝 건드리실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코크스라는 게 있어요. 코크스. 쉽게 얘기하면 C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숯, 뭐 흑연, 다이아몬드 이런 게 다 탄소 단일로 되어 있죠. 자, 코크스. 숯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쉽게. 코크스가 있는데 코크스를 살짝 태워요. 살짝. 살짝 태우면 일산화탄소가 돼요. 됐죠? 요게 안 타고 C가 그냥 나오잖아? 그 C는 철하고 섞여서 선철, 연철, 강철을 만들 거예요. 이건 나중에 용광로에서 해요. 그다음 완전히 타버리면 CO2라는 게 날아가요. 그래서 용광로에서 이산화탄소도 날아가요. 온실기체. 일단 용광로에서는 코크스를 살짝 태워서 일산화탄소를 만들어요. 이렇게 산소를 얻는 걸 화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산화라고 해요. 산화. 산소를 싹 얻어요. 그래서 코크스는 환원제라고 불러요. 미안해. 이런 얘기 나중에 나올 거야. 산화환원에서. 하여튼 코크스를 살짝 태워. 그럼 요 일산화탄소가 Fe2O3 철광석을 만나 이렇게. 요게 녹슨 철이거든. 그럼 CO가 산소를 싹 뺏어서 CO2가 돼 이렇게. CO2. 그리고 철이 산소를 뺏겼으니까 순수한 철이 됐겠지 이렇게. 물론 여기 개수 맞추기 해야 돼요. 여기 철 두 개니까 여기 앞에 이 쓰고 이렇게 맞춰야 돼요. 일단 식만 잡자고요. 그러면 CO는 또 CO2가 됐으니까 또 산화됐죠? 산소를 얻는 걸 산화라고 불러. 그럼 이렇게 산소를 잃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환원이라고 불러. 요건 뒤에 이제 산화환원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여하튼 용광로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이렇게 일산화탄소를 만들어서 산화했다가 일산화탄소가 철을 만나가지고 다시 철은 환원시키고 자기는 또 산화되고. 그래서 이건 또 환원제라고 부르지. 이렇게 철광석을 환원시키면 순수한 철을 얻어낼 수 있어요. 요 반응이 용광로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됐죠? 그래서 용광로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불러. 됐죠? 그다음 나중에 이건 좀 어려운데 규산형 광물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상에 가장 많은 광물인데 철광석을 캐면 그 안에 SiO2라는 규산형 광물이 굉장히 많거든. 요건 철 입장에서 보면 불순물이에요. 요걸 없애기 위해서 탄산칼슘을 넣어가지고 CaO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시오라는 슬래그를 만들어요. 이게 벽돌의 원료로 쓰이는데 요거는 중화 반응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지금은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비금속 산화물은 산성 산화물이라고 부르고 금속 산화물은 염기성 산화물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건 중화 반응이라고 불러요. 일단 여기는 인류 문명과 화학이니까 용광로나 이런 것들은 뒤에 산화하는 반응에서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그냥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익혀보라고 설명해 놓는 거예요. 됐죠? 자, 철의 이용. 하여튼 현재도 많이 쓰고 있다. 인류 문명과 화학에서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철을 많이 얻어낼 수 있으니까 인류 문명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구나 하는 거 아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세 번째가 뭐였냐면 세 번째가 암모니아였어요. 암모니아. 이 암모니아가 합성되는 걸 하버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 암모니아가 합성되면서 식량 부족난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인류 문명에 영향을 많이 주죠. 화학적으로 합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 암모니아에선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이건. 여러분들 펜 놓고 그냥 내용만 들으시면 돼요, 들으면. 자, 세 번째. 질소가 있어요. 이 질소는 반응성이 굉장히 작아. 질소는 공기 중에 78%가 있죠. 근데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반응을 못해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제일 많이 들어간 기체는 질소야. 여기 78%가 질소니까. 제일 많이 나간 거 질소야. 질소는 반응을 못해. 근데 문제가 생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3대 원소. 여기에 구성 원소를 보면 전부 다 초초초로 생겼어요. 초초초. CH5로 돼 있어요. 근데 단백질은 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소가 없으면 우리 몸에 단백질을 만들 수가 없어. 단백질이 없으면 근육 같은 걸 못 만들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질소는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야. 반응성이 작아서. 그래서 이 질소가 이제 이온 형태로 바뀌면서 돌아요. 질소가 번개를 맞아. 번개가 빠바방 치면 그 번개 친 옆에는 한 3300도까지 올라간대. 그럼 질소가 NN으로 딱 쪼개져요. 쫙 쪼개지면서 옆에 있는 산소 같은 걸 탁 잡으면서 NO가 탁 돼. 요 NO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탁 만나면 NO2가 탁 돼. 이해가시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게 됐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비에 녹아가지고 산성비를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막 돌아요. 이 질소는 번개 같은 걸 맞으면 저렇게 이온 형태로 싹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 질소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온 형태로 제일 유명한 게 이런 거예요.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 이걸 암모늄 이온이라고 부르지. NO3 마이너스 질산 이온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질소를 이온 형태로 바꿔야만 물에 녹아서 이렇게 뭐 식물이 흡수해서 사람이 먹고 이렇게 자연을 돌 수가 있다고. 여기서 해야 되는 단어,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질소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이온 형태로 바꿔주는 과정, 그 과정을 질소 고정이라고 해요. 질소 고정. 지금부터 질소 고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질소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았다가 아니고 질소 고정은 질소를 흡수할 수 있는 이온 형태로 바꿨다는 거야. 요 자연계에서 이온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게 번개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This is 콩. 콩 알죠? 콩. 콩과 식물에 보면 뿌리에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게 붙어 살아요. 이 뿌리옥 박테리아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갖다가 질소 고정을 할 수 있어. 이온 형태로 바꿔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온 형태로 싹 바뀌어서 암모늄 이온 같은 게 됐으니까 비가 오고 물을 뿌리면 물에 녹아서 이렇게 흡수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온이니까. 그러니까 콩에는 질소가 많어. 그래서 콩은 고단백인 거야. 질소가 많기 때문에. 이해가셨죠? 요 콩을 사람이 먹어. 동물이 먹고 그럼 단백질을 흡수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썩잖아. 그럼 공기중으로 질소가 다시 돌아. 이렇게 자연계를 뺑뺑뺑 돈단 말이야. 이렇게 이온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콩과 식물 뿌리에 붙어 사는 뿌리옥 박테리아나 아니면 뭐 아조토박테 이렇게 미세한 식물들이 있는데 요거 가지고는 단백질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단백질 섭취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막 고기 같은 거 먹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하버란 사람이 질소를 가지고 암모니아를 합성했어요. NH3, 암모니아를 합성했단 말이야. 이렇게 NH3. 이게 합성해가지고 물에 녹이니까 암모늄 이온이 되네. 오, 이제 이걸로 질산 비료를 만들어. 그래서 땅에다 뿌려버려. 질소 고정을 임의적으로 막 만드는 거지. 이온을 해서 막 땅에 뿌려. 그러니까 식물마다 단백질 흡수를 잘해. 질소 흡수를 잘해. 단백질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수 있게 되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암모니아 합성이 인류 문명에 영향을 주게 돼요. 이해가셨죠? 자, 여러분 이제 4페이지 보세요. 질소, 단백질의 성분 원소야. 생명체에게 매우 중요해. 근데 분자 상태의 질소는 너무 반응성이 작단 말이야. 반응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거기 질소 고정 나왔지? 대기 중에 질소가 질소 고정 세균. 자, 그 질소 고정 세균, 뿌리옥박테리아나 뭐 이런 거, 이런 게 암모늄이온이나 질산이온으로 싹 바꿔줄 수가 있어. 이해 가셨죠? 싹 바꿔줘. 오, 질소 고정을 시켜. 그러면 자연계를 막 밑에 있는 그림처럼 순환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자연계에다 맡기지 말고 사람이 만들어.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암모니아 합성과 발달. 대기 중에 질소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했어. 하버란 사람이. 그래서 이걸 하버법이라고 해요. 그렇게 됐더니 요게 암모니아가 합성되니까 질소 비료를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식량 증대를 가져오지. 사람들 식량 부족하니까 잘 먹을 수 있지. 단백질 섭취를 잘하지. 인류 문명에 영향을 많이 줬죠. 됐죠? 그래서 암모니아라는 게 인류 문명과 화학에 나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맨 밑에 보면 화석연료에 이용 있어요. 화석연료. 다 아는 말이죠. 고체연료, 액체연료, 기체연료. 연료 좋죠. 좋은 말이 답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좋은 말이 답. 연료는 인류 문명에 영향을 많이, 이사 안 가도 되고요. 여기서 불 때니까 추위를 이길 수도 있고, 불하고 비슷하지. 화석연료를 우리가 석유. 근데 화석연료는 나쁜 게 하나 있죠. 뭐 오염을 많이 시켜. 되셨죠? 자, 인류 문명과 화학. 불, 철, 암모니아, 화석연료. 인류 문명에 영향을 많이 줬다. 불, 좋은 말이 답이고요. 철, 어떤 금속을 먼저 쓰게. 철이라는 게 우리 인류 문명에 영향을 준 건 아는 거니까. 구리를 먼저 썼어요. 왜? 반응성이 작아서. 반응성이 작은 금속부터 사용한다. 그 다음 용광로안에서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가지고 철을 싹 꺼내낸다. 이건 뒤에서 또 배울 것이다. 질소는 반응성이 굉장히 작다. 근데 우리 몸에 단백질을 구성하려면 질소 가지고는 안 된다. 이온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 질소 고정. 그래서 자연계를 돈다. 근데 하버라는 사람이 질소로 이온으로 만드는 암모니아를 합성하기 시작했다. 식량 증대를 가져왔다. 그래서 인류 문명에 영향을 줬다. 화석연료, 인류 문명에 영향 많이 줬다. 지금도 주고 있다. 그러나 오염이 많다. 됐죠? 요게 인류 문명과 화학이에요. 감 잡았죠? 자, 이제 밑에 보면 화학의 구성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화학 용어가 살짝 나올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좀만 잡으시면 돼요. 자, 거기 이번에 화학의 구성 성분이라고 있어요. 자, 화학의 구성 성분. 여기선 단어 싸움만 하시면 돼요. 단어 싸움. 단어 해볼게요. 거기 맨 처음에 보면 원소라는 단어 나와 있죠. 자, 첫째 원소. 우리가 수소를 H라고 쓰는 걸 원소 기호라고 하죠. 자, 여기 원소 보세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을 원소라고 해요. 수소가 여기 이만큼 있어요. 수소가 이만큼. 이게 원소야. 수소만 있는 거지 이렇게. 이 중에 하나를 꺼내면 그게 원자인 거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원소는 개념이에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 이게 수소. 이건 산소. 이게 원소. 근데 이 원소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래서 원소 기호를 쓰는 거죠. H, 산소는 O 이렇게 기호를 쓰는 거야. 원소 기호. 됐죠? 뜻만 아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 두 번째 헛원소 물질이라는 단어 나오죠. 헛원소 물질. 자, 헛원소니까 한 가지 원소로만 된 물질이잖아. 됐지? 그러니까 한 종류로만 돼 있으면 돼. 헛원소 물질, 뭐 수소, 탄소, 산소 이렇게 헛원소 물질. 한 가지로 돼 있는 것들은 다 헛원소 물질. 감 잡았죠? 헛원소 물질. 그럼 그 밑에 보면 한 단어가 더 나오죠. 뭐 그렇지? 화합물. 화합물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합쳐져서 새로운 성질을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H2O. H라는 것과 O가 만나서 이렇게 물이라는 걸 만들죠. 새로운 성질 됐죠? 화합물. 그럼 혼합물은 뭐게? 혼합물. 섞어만 놓은 거지. 예를 들면 모래하고 소금하고 섞어. 이 화학결합을 안 하잖아. 섞여만 있는 거지. 그건 혼합물. 화합물은 화학결합을 하는 거야. 이렇게. 화합물. 새로운 성질이 딱 나타나.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만나서 새로운 걸 만들면 화합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H2하고 O2가 만나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 EH2 이렇게 물이 만들어지죠? 자, 헛원소 물질, 수소. 한 가지로 돼 있으니까. 산소, 헛원소 물질. 물은 화합물. 뜻 아셨죠? 어렵지 않죠? 이제 이 주기율표하고 이런 내용들은 뒤에서 이제 저랑 계속 할 거예요. 자,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원자, 분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주기율표에서 열심히 설명할 거예요. 자, 둘째. 원자, 분자. 이 뜻만 아시면 돼요. 원자, 분자. 원자, 거기 보면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알갱이. 분자,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알갱이. 똑같아.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알갱이고, 써볼게 이렇게.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알갱이.
분자, 물질을 이루는 가장자극 알갱이 똑같아. 단지 차이는 그렇지. 그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자극 알갱이가 분자. 물질의 성질이 없는 게 원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원자. 물 분자 이해가셨죠? 이게 여러분들이 알기 가장 쉬운 거. 물이라는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알갱이 가 분자. 이제 분자를 끊으면 원자로 가겠지. 이렇게 물의 성질이 없어지죠. 그 물질의 특성이 없어지지. 됐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꼭은 아니야. 대체적으로 원자를 2개 이상 합치면 새로운 성질의 분자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그게 원자 분자의 뜻이에요. 됐죠? 별로 안 어려워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 그러니까 이렇게 산소 원자 이렇게 되면 산소 분자. 수소 원자 H2 수소 분자. 됐죠? 원자 분자. 이렇게 원자 분자. 자, 밑에 보면 이제 원소기호의 화학식이 있어요. 이 원소기호의 화학식을 하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선생님들이 주기율표라는 걸 알려주실 거예요. 수에리 베비시 노고블레 나마의 신황염화카카라는 주기율표. 이건 제가 제 강의에 보면 무료 강의도 있고 뒤에서 주기율표 저 2단원에서 쫙 나와요. 일단 주기율표를 쓰고 나면 여러분들이 화학식 쓰는 건 굉장히 쉬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걸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화학식. 그냥 여기선 일단 쉬운 것만 하자고요. 어려운 거 하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디움 클로라이드. 소금이라는 게 있죠. NaCl. 염화나트륨. 자, NA는 플러스 1이고요. CL은 마이너스 1의 성질을 가질 거예요. 나중이 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1대1로 딱 붙으면 되지?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H는 플러스 1을 가질 거고요. 나중에 O는 2-를 가질 거예요. 결혼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H가 몇 개 필요해? 2개. 그래서 물은 H2O가 되는 거야. 이해가셨죠? 양쪽에 전하량의 합이 0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교과서에 보면 마이너스 1을 앞쪽에다 써주고 플러스 1을 뒤쪽에다 써주는 거예요. 1은 생략하고. 그래야만 1은 2, 1은 2 그래서 똑같아지잖아. 그게 여기 쓰는 방법이에요. 화학식 쓰는 방법. 나중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저랑 주기율표라는 걸 공부하게 되면 자동으로 알 수 있어요. 자동으로. 지금은 그냥 아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것만 아세요. 이해가셨죠? 이렇게 여기 원소기호들을 가지고 막 식을 만들어요. 이 식을 만들면 그 식으로 그 물질 안에는 어떤 원자, 어떤 원자들로 구성해서 만들었는지 화학식을 찾아내실 수 있죠? 아, 그걸 화학식이라고 불러요. 어떤 원자들로 구성돼서 몇 대 몇으로 들어있는지를 찾아낸다. 그 식을 화학식이라고 부른다. 됐죠? 여기서 그냥 의미, 언어만 잡는 거예요, 언어. 자, 이제 오른쪽에 보면 7페이지에 성분원소 확인이 있어요. 여기는 조금만 쓰세요. 이런 주기율표나 이런 원자 쓰는 건 나중에 정말 자동으로 알게 돼요. 이건 좀만 들으면. 이제 거기 4번의 성분원소 확인은 아주 중요해요. 성분원소 확인. 자, 거기에는 지금 양이온 불꽃 반응만 나와 있는데 제가 2가지를 할게요. 지금부터 거기다 저랑 같이 쓰시는 거예요. 자, 이온에는 2가지 이온이 있어. 무슨 이온? 무슨 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 양이온, 음이온. 됐죠? 자, 양이온, 음이온 알겠어. 여러분들이 아는 대표적인 거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이라고 하는 건 이건 중학교 과정이야. 중학교 과정. 지금부터 고등학교 과정으로 바꿔. 꼭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양이온이 잘 되는 걸 뭐라 부를 거냐면 금속이라고 부를 거야. 금속. 쇠땡이들. 자, 금속은 양이온이 잘 돼요. 모두 아니라니까 제발. 됐죠? 대부분 이렇게 해야 돼. 비금속 중에 양이온을 갖는 게 있거든. 금속은 대체적으로 양이온이 잘 되고요. 비금속은 음이온이 잘 돼요. 됐죠? 양이온, 음이온. 지금부터 검출 방법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양이온은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연락에 세뇌당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나트륨 무슨 색? 노란색. 이거. 뭐가 노란색 이게? 불꽃 반응이. 이게 나트륨 노란색을 하도 얘기했더니 학생들이 어떻게 듣고 있냐면 나트륨이 금처럼 노란 줄 알아요. 나트륨은 은백색이야. 은색깔. 이해가셨죠? 자, 양이온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소금 같은 거 녹였을 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찍어서 겉불꽃에 넣어보는 거야. 그럼 불꽃 반응색으로 대체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어. 아, 금속, 즉 양이온들은 불꽃 반응색으로 확인해낼 수 있어요. 불꽃 반응색. 됐죠?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 칼슘 주황색 이런 거 있단 말이야. 되셨죠? 들어왔죠? 자, 양이온 금속을 확인할 때는 불꽃 반응 쓴다. 그럼 음이온은 뭐 할까요? 이 안에 CL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때 쓰는 방법 외우세요. 음이온을 확인할 때 쓰는 방법이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앙금 생성 반응. 주로 이렇게 해요. 수돗물에 보면 염소 소독을 하기 때문에 CL이 들어있거든. CL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럴 때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되냐면 AgNO3 질산은 같은 걸 집어넣어. 그렇게 되면 AgCl 흰색 침전이 생겨. AgNO3는 내가 넣은 거니까 뭔지 알 수 있잖아. 그 Ag랑 만나서 흰색 침전, 이거 CL이구나. 이렇게. 앙금의 색깔 몇 가지 외우면 나중에 알 수 있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AgCl 흰색 침전 일어났다. 그 안에 CL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음이온은 앙금 생성으로 확인해요. 되셨죠? 이거 나중에 써먹을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에 지금 양이온과 음이온 중에 양이온만 나와 있어요. 자, 양이온 금속은 뭘로? 불꽃 반응으로. 그래서 거기 불꽃 반응 보세요. 금속 고유의 불꽃색. 금속이란 말이야. 금속. 그럼 비금속은 뭘로 확인한다고요? 그렇지. 앙금 생성으로 확인할 거야. 됐지? 자, 이랬더니 문제가 하나 생겼네. 그게 뭐냐면 불꽃 반응을 했는데 리튬은 빨간색, 루비듐도 빨간색이야. 그러니까 불꽃 반응이 같이 빨간색이야. 구별하기가 어렵네. 이럴 때 쓰는 방법. 그렇죠. 그 밑에 있는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스펙트럼. 무슨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스펙트럼을 딱 찍으면 물질들은 고유의 파장을 촥촥촥촥 내놓으면서 선이 촥촥촥촥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찍을 수가 있어요. 불꽃 반응이 아무리 비슷한 색깔을 나타내서 눈으로 구별 못한다고 해도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선이 확연하게 다르게 나와. 그래서 비슷한 색깔의 불꽃이 나타나게 되면 스펙트럼에 보면 정확히 구별해낼 수 있어요. 거기 보세요. 리튬하고 스트론튬 나와 있죠? 이렇게 원소에 따라 스펙트럼의 파장과 밝기가 다르기 때문에 딱 찍히는 게 틀리니까 불꽃색이 비슷할 때는 스펙트럼, 어떤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으로 확인해내면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인류 문명과 화학, 언어, 용어 이런 거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어렵지 않았죠? 일단 인류 문명과 화학에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거, 이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인류 문명에 영향을 많이 주는구나. 첫째, 불, 좋은 말이 답. 철, 구리를 먼저 사용했어. 왜? 반응성이 작아서. 용광로에선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 그 다음 불순물 제거할 때는 중화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 요 정도 아시면 되고요. 암모니아, 단백질을 구성해야겠는데, 암모니아, 질소 고정, 이온 형태로 바꿔준다. 질산비료가 나오면서 질소비료를 싹 풀어주니까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식량 증대에 영향을 줬다. 하버법. 암모니아 만든 사람이다. 인류문명에 영향을 줬다. 화석연료, 당연히 인류문명에 영향을 줬죠. 그 다음 용어, 화학식에서 나오는 거 원소, 화합물. 됐죠? 하나하나가 원소, 성분, 구성원소, 원소. 두 가지 이상이 섞여서 새로운 성질을 만드는 게 요 화합물. 됐죠? 그 다음 반응식 쓰는 건 나중에 주기율표에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NaCl, H2O, CuCl2, H2SO4 황산 이런 거. 그거 나중에 주기율표 나올 때 쓰는 걸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간 게 뭐였었냐면 성분원소의 확인이에요. 이 성분원소의 확인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양이온과 음이온 두 가지 할 때 틀리다 그랬어요. 양이온은 주로 뭐라 불러? 금속. 음이온은 비금속이라고 부른다. 금속은 어떻게 해? 불꽃 반응. 비금속은 앙금 생성. 머릿속에 외우는 거예요. 불꽃 반응을 했는데 색깔이 비슷하네. 구별이 안 가네.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선 스펙트럼을 찍을 거야. 그러면 어떤 물질인지 구별해낼 수 있다. 되셨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그냥 용어, 화학의 입문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신 거예요. 나머지 자세한 얘기들은 제가 나중에 꼼꼼히 다시 내용을 쫙 잡을 때 그때 새로 배우시면 되고요. 수능 볼 때. 지금 2학년 대신 이런 내용들이 지나가는구나 하는 그 내용만 잡으시면 돼요. 이해가셨죠? 어렵지 않았죠? 여기 그냥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썼던 것 중에 필기에 필요한 것들만 옆에다 이렇게 텅텅텅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중에 다시 다 나오니까요. 이게 앞에 용어 싸움이에요. 되셨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진짜 화학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물질의 양, 그리고 화학 반응식 쓰는 방법, 이런 것들 배울 거예요. 이해가셨죠? 내용들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요. 이해 안 가면 반드시 Q&A에다가 질문 올리시고요. 공부에 제일 좋은 방법, 반복이라 그랬어요. 여러 번 반복하시고요. 질문 있으면 Q&A 올리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빠이빠이.